섹터 업앤다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핫했던 시장의 섹터와 함께 이번 주 전망 알아보도록 할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일단 업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IT 업종 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네. IT 업종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모처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금요일장에서는 다시 조금 밀려났습니다.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일단 금요일장 밀려난 것은 아무래도 카뱅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관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 초반에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이 IT를 연속적으로 매수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포문을 열었죠. 일단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아침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목요일까지 들어왔는데 일단 이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서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기관들이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결국 삼성전자가 양봉을 형성하고 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제 대거 들어왔다라는 점이 이 점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전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간만에 삼성전자가 양봉을 형성하면서 8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8만 3천 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일단 이러한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가 왜 올랐느냐에 대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펀드멘털에 대한 논리는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아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는 수급이 중요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급에 의한 모멘텀이 들어올 때까지 삼성전자가 기다리다가 결국 재료가 좋으니까 여기에 이제 수급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대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덧붙여서 좀 나아가면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형주들은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모멘텀은 결국 수급이 이번 주도 이어지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번 주 초반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는 저는 9만 전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긍정적이고요. 만약에 이번 주 초반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삼성전자는 8만 전자 초반에서 계속해서 발목이 잡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IT 업종 흐름 이번 주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올랐던 섹터인데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 이야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흐름 이어질까요? 저희가 매일경제에서 아마 그 의료기기를 말씀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주위에서 의료기기 업체를 굉장히 생소해하시고 아직까지 매수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업체들이 소리 소문 없이, 제가 매일경제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강하게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치과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인공눈물 넣으시는 분들 많죠. 여기에 이제 보톡스를 맞아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가 코로나 환자 때문에 늘어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 등 임플란트주들이 강했고요.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결국 2분기 실적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인데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그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가라는 게 결국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양호한데 안 오를 수가 없죠. 근데 실적이 좋으면 대형주는 안 오르는데 왜 중소형주는 오르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형주는 소위 말해서 컨센서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익에 대한 어떤 공유가 돼 있는 것들인데 중소형 개별주들은 이익에 대한 공유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랄프 렌저가 얘기한 것처럼 중소형주들은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강하게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차트가 다 좋습니다. 대부분의 차트들이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몇몇 종목들을 거론드리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 그 세움 메디칼, 그다음에 휴온스, 메디톡스, 인바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차트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늦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하는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예. 앞으로의 흐름도 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엔터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뭐 대표적인 엔터주들 JYP, YG, 하이브 흐름 굉장히 좋고요. SM도 개별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SM이 그 M&A 이슈를 이제 터뜨렸죠. 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다. 뭐 특별히 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다양한 실적 모멘텀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뭐 JYP 엔터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실적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과 포함해서 향후에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들, 이러한 점들이 모두 다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수익이 좀 덜 나지 않겠는가. 결국 회사는 뭐 기업은 변화를 빠르게 꾀한다라는 면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공연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고요. 소위 말해서 MZ세대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와 다르게 온라인 공연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것들에 돈을 지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조그만 노트북 화면 앞에서도 개별적으로 충분히 좋아하는 그 가수들의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고 한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굿즈 뭐 이런 것들을 판매되는 것들, 또 온라인과 연결돼서 파생되는 상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고무적인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엔터주들의 추가 상승 이번 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까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섹터 봤고요. 다운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을 좀 보고 싶은데 지난주 초반에는 소폭의 오름세 나타나서 상승세를 좀 탄화했는데 시원한 상승이 좀 안 나오네요.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예, 뭐 굳이 다운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죠. 안 오르는 놈이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진짜 뭐 놈자를 붙이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일단 호실적에도 상승이 상당히 좀 부재한 모습들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강한데 자동차는 약하다. 이게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결국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이런 대형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개인들만의 매수물을 가지고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당분간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주가가 밀린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실적이 좋고요. 글로벌리 판매량이 좋기 때문에 언젠가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충분히 오를 가능성은 있는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언제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언급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굳이 뭐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신규로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사모은다. 뭐 보유하신 분들이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것들을 좀 매수해서 차익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역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업종까지 살펴봤고요. IT와 의료기기, 엔터 업종 상승세로 점쳐봤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뭐 코스피 그래도 양호한 흐름 나타났고요. 3,300선을 넘길 것이라는 기대도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던데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달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저는 상당히 장이 강한 상승세로 전환됐다라고 말씀을 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전과 다른 것들이 일부 개별 종목들이 5에서 7%가량 오르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전만 하더라도 종목이 올라도 뜨뜨미지근, 떨어져도 뜨뜨미지근한 모습들을 보이다가 일부 개별성 종목, 뭐 카페24라든지 뭐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5, 6%씩 올라가는 강한 흐름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시장은
시장은 언제든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객예탁금이 계속해서 65조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이번 주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 주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지지난주의 모습처럼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보인다라면 8월장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의외로 8월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좀 드라마틱한 장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특징주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